뭐 내일 모의고사 봐요? 감독자요? 모의고사 보고 나면 이제 갈등을 많이 하죠 이게. 모의고사 딱 끝나면 또 뭐 1차만 할까 또 하지 말까 뭐. 근데 이제 모의고사는 출제한 사람들이 이제 그 대상 범위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다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출제가 되니까 원래 이제 시험 보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를 해야 이게 봐야 이제 점수가 나오면 그게 자기 실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한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한 게 끝나는 게 8월 말 돼야 끝나는 거예요. 8월 말이 돼야 이제 그게 자기 진짜 실력이에요.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 모의고사나 이런 거 보는 거는 시간 배분하는 거 그거 연습하기 위해서 이제 모의고사 보는 거예요. 특히 1차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법하고 학개론 두 개가 시간이 잡아먹는 게 만만치 않아요. 뭐 민법 같은 경우가 이제 지문이 길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산 문제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그 민법하고 학개론은 어느 한 과목 그냥 너무 오래 잡고 있다 보면 시간이 오버가 돼요. 나중에 한 10대 문제 그냥 찍어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모의고사 볼 때는 그걸 연습을 해야 돼. 시간 배분하는 거. 그래서 뭐 40분이면 40분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만약 이제 학개론부터 먼저 푼다. 그러면 40분 동안 딱 풀고 40분 풀 때 40분 딱 지나갈 때 문제가 한 28번까지 풀었다. 거기서 스톱하고 민법으로 가야 돼요. 민법으로 가가 민법에서 다시 쭉 풀고 남은 이제 시간 남으면 다시 이제 학개론 와서 이렇게 해야 되지. 뒤에 한 12문제 남았다고 계속 그거 붙잡고 풀다 보면 민법 마지막에 가면 한 20몇 문제 못 읽고 그냥 찍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확률이 떨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거 시간 배분을 하는 건 이제 항상 연습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학개론하고 민법은 두 개 중에서 먼저 뭘 풀 거냐를 먼저 정해야 돼요. 평소에 민법을 풀고 학개론 풀 거냐, 학개론 풀고 민법을 풀 거냐. 그게 순서 정해놓고 그게 순서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이 습관이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실제 시험 가서 그렇게 해야 시간이 이게 딱 맞아 떨어져요. 그냥 우왕좌왕하면서 이거보다 저거보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이제 확 지나가 이게.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2차 과목 어차피 여러분들 1교시, 2교시 이렇게 나눠지면 1교시는 이제 중개사법하고 공법인데 대부분 중개사법은 30분 내외로 풀어야 돼요. 중개사법을 30분 내로 일단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는 시간을 공법 가지고 해야 되고, 그리고 작년에 2교시 공시법하고 세법이 가락이 많이 났던 이유가 뭐냐면 딱 50분에 맞춰가지고 그걸 시험 보다 보니까 공시법하고 세법 중에서 또 뭐 하나 먼저 풀어야 뭐 공시법을 먼저 풀든지 세법을 먼저 풀든지. 근데 작년에 공시법하고 세법이 다 문장이 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법 풀다가 공시법 넘어와서는 뒤에 등기법 한 7, 8문제 못 풀고, 등기법 풀고 공시법 풀고 세법 간 사람들은 또 세법이 또 뒤에 한 뭐 10문제 정도 못 풀고. 그거 시간 배분을 잘해야 돼요. 모의고사는 이제 여러분들 보는 건 이제 시간 배분하기 위해서 보는 거지, 점수 몇 점 나왔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점수는 시험 보는 날이 제일 중요해요. 시험 보는 날만 60점 넘으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아무리 60점 넘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시험 당일날 가서 잘 찍어가지고 60점 넘어야 돼. 잘 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찍어야 돼. 눈치껏 잘 찍어야 돼. 자, 그래서 뭐 내일 모의고사 9시 반부터 봅니까 그러면? 9시 30분부터 보면 10시 10분까지 민법을 먼저 풀 건지 아니면 개론 먼저 풀 건지 시간을 잘 정해서 해야 돼요. 10시 10분 딱 넘어가면 다른 과목 딱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제 염 시간 배분 딱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320페이지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나와 있습니다. 자, 소유권 보전 등기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소유자 권리자가 이제 변경이 되면 이때 하는 등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법률행위 계약에 의해 가지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이제 계약에 의해서 이제 이전되는 거고,
계약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따로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 소유권 이전 등기의 신청 기한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어요. 60일이죠. 계약 내용에 이제 반대급부 이행이 내용이 있으면 이때는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그다음에 이제 편무계약입니다. 당사자 일방만 이제 의무 부담하는 그와 같은 계약일 때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각각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해야 된다. 그럼 이건 등기법이 아니고 어디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그래서 이때는 만약 60일 경과하게 되면 가태료 이제 부과독돼 있어요. 그거는 뭐 이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고. 그다음에 이제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지금 여기 이제 반대급부 이행이 있냐 아니면 뭐 편무계약이냐 뭐 이와 같은 이제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공통사항이에요. 자, 일단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첫 번째, 이때는 대부분 등기 신청이 공동 신청하는 게 대부분 적용이 돼요. 공동 신청이니까 등기 의무자하고 등기 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을 하도록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공동 신청할 때 등기 필정보 이게 들어가야 돼요. 공동 신청이니까. 등기 필정보 제공은 공동 신청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공동 신청할 때 누구 거? 등기 의무자의 등기 필정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지금 권리가 이거예요.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이전이죠. 소유권 이전이죠. 그러면 소유권과 관련해서 등기부상 소유권자가 지금 등기가 되어 있는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 등기 신청에 있어서 등기 의무자에 해당이 되면 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가 들어가야 되냐? 대장을 해도 될 거지. 인간정밀들. 자, 그래서 인간정명서 첨부가 되는 건 지금 이제 등기 의무자가 등기부상 권리자로 뭘로 등기가 됐을 때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 등기 신청에서 등기 의무자가 됐을 때 이때는 해당되는 등기 의무자에 뭐가 들어야 되냐? 인간정밀들.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소유권자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등기 의무자가 되죠. 등기 의무자가 되니까 이때는 등기 의무자에 뭐가 들어야 되냐? 인간증명서가 첨부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등기 신청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등기부상 등기 권리자로 등기되는 사람, 이 사람의 주소 증명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이나 전세권 설정하면 저당권자, 전세권자 뭐가 들어가냐? 주소 증명이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등기 권리자의 성명하고 주소하고 주민등록번호는 등기부상에 등기되는 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등기를 하기 위해서 뭐가 들어가냐? 주소 증명 들어가요. 근데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는 등기 권리자급뿐만 아니고 등기 의무자의 주소 증명도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일단 여기 나 있는 건 계약 종류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계약을 원해서 등기 신청하면 일반적으로 뭐냐? 공동 신청이에요.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각각 공동 신청. 매매 계약이면 등기 의무자가 누구예요? 매도인이고 등기 권리자가 뭐예요? 매수인이고. 자, 그리고 자 매매 계약일 때 자 지금 공동 신청이니까 등기 의무자, 즉 매도인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등기필 정보 들어가야 되고, 또한 매매일 때는 소유권 등기 의무자, 매도인이 소유자 등기돼 있죠. 얘가 뭐가 됐다는 얘기야? 등기 의무자죠. 그러니까 얘에 뭐가 들어가냐? 인간증명서. 특히 매매 계약일 때는 인간증명서에 용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매도용 인간증명서가 들어가는 거고, 뭐 정리하나 교환은 그냥 인간증명서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주소 증명입니다. 원래는 등기 권리자급만 들어가요. 근데 소유권과 관련해서 이전 등기는 등기 권리자뿐만 아니고 누구 것도 등기 의무자의 주소 증명도 함께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 나니까 일단 공통사항이에요. 공통사항이니까 이제 그 부분 이제 봐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게 3번 첨부정보에서 첨부정보. 첨부정보 나인데 그게 가로 2번입니다. 가로 2번. 가로 2번에 보게 되면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등기 필지 정보, 등기 의무자의 인간 증명서 이런 게 첨부가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 있는 내용이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이제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321페이지 가시면 이제 소유권 일부 이제 이전 등기에서 나 있는데. 소유권 일부 이전은 권리의 이제 일부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분이에요, 지분. 그 지분과 관련해서 이제 이전 등기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일부 이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는 부동산 권리와 관련해서 부동산 권리 일부가 아니고 부동산 자체 일부예요. 이거는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소유권 일부 이전은 지분을 이전하는 거고, 부동산 일부는 필지 일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필지 일부는 이게 처분이 되느냐? 상식적으로는 돼요. 법적으로는 안 된다니. 뭘 해야 되냐? 나눠줘야 돼요. 분필이 되게 되면 필지 일부가 아니고 한 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지 일부는 처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전 등기를 한다. 그럼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두 가지 차분하시고, 그래서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지분 등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일단 단독 소유를 했다가 공동 소유, 공유로 이제 바뀌면 이때도 소유권 일부 이전에 해당이 돼. 그리고 공동 소유와 관련해서 자, 갑하고 거리 공동 소유, 자 2분의 1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갑이 자기 지분 전부를 병한테 이전해 준다. 그러면 이때도 나중엔 이제 소유자가 병하고 뭐야? 어리 되죠. 그래서 일단 형태는 두 가지예요. 단독 소유에서 뭘로 바뀔 때? 공유로 바뀔 때. 그래서 갑의 단독 소유였다가 갑이 2분의 1을 얼한테 지분을 이전해 줬어요. 이때는 마찬가지로 그냥 소유권 이전해 준 게 아니고 뭘 이전해 준 거예요? 지분의 2분의 1을 이전해 준 거죠. 그 다음 공동 소유했다가 갑이 가지고 있는 지분 전부, 자 이걸 또 다른 제3자한테 이전해 줬다. 그럼 이것도 뭐예요? 지분 이전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소유권 일부 이전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지분 이전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게 일반 뭐 어인아이인데 그 내용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 지분 이전과 관련해서 등기 기록의 방법이에요. 장이 크게 출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로 1번 보면 공유자 갑의 지분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는 등기의 목적은 갑의 지분의 전부 이전 이렇게 적는다 돼 있어요. 자, 지금 이제 갑이 2분의 1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갑이 가지고 있는 자, 갑이 가지고 있는 지분 전부를 병한테 이전해줘요. 이때는 등기부에 이렇게 등기가 된다. 갑의 지분 전부. 그럼 등기부상이 지금 얼마로 등기가 됐어요? 2분의 1이죠. 2분의 1 됐기 때문에 권리자, 등기부상, 등기 권리자에는 병이 2분의 1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갑이 가지고 있는 지분 중에서 일부를 이전해줘요. 그 계약은 갑이 가지고 있는 지분 원래 2분의 1이었죠. 여기에
근데 그 중에서 일부 이전해줘요. 그러면 2분의 1 중에서 일부 2분의 1을 이전해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병한테 이전해주면 병을 얼마 취득하는 거예요? 곱 2분의 1 중에서 2분의 1이에요. 반 중에서 반을 주니까 전체 중에서는 4분의 1이 이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갑의 지분 (2분의 1) 중 일부 이전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병한테 이전되는 지분 전체 지분 4분의 1을 등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첫 번째 나이는 건 이거 이해하는 거예요. 갑이 가지고 있는 지분 전부 다 이전해 준다. 이때는 2분의 1 이전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분 전부 이전 이렇게 등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 공유자 갑의 지분 일부 이전한다 이렇게. 그래서 갑이 2분의 1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 이전할 때요. 그러면 갑의 지분 몇 분의 중 일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갑이 지금 2분의 1 가지고 있죠. 2분의 1 중에서 일부 저 반을 준다는 얘기야. 그 반을 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병이 얼마를 가져가냐? 4분의 1을 가져가냐? 4분의 1.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전체 지분 중에서 얼마를 가지냐 이걸 기록을 해주도록 돼서. 그래서 그 이제 컨닝. 그래서 작년 시험 문제가 출제된 건 이게 출제됐습니다. 지분 중에서 이제 일부 이전할 때 여기에 표시를 등기를 어떻게 하냐. 이건 이제 전체 지분 중에서 얼마가 차지하고 있냐 이걸 나타내 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작년 이제 그게 출제가 됐어요. 중개사 시험에 너무 어려운 걸 물어본 것 같아 이게. 자, 그다음 그 밑에 이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정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용에 의한 이전 등기, 그리고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한매특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건 다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 좀 전에 봤던 일반적인 공통사항이 적용 안 되는 거예요. 아까 계약을 원해서 이전 등기할 때는 일단 공동 신청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등기는 단독 신청을 하는 그 같은 이제 경우와 관련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입니다. 그래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는 이거는 이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등기 없이 이거는 취득을 한 거죠. 취득한 거고 이제 단지 처분하려면 처분과 관련해서 이전 등기 해야 되고, 그리고 상속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자 피상속인은 사망했으니까 없죠. 그래서 이때는 단독 신청이에요. 그래서 상속인의 단독 신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상속인이 여러 명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상속인이 여러 명 있으면 공동 상속인은 상속 재산을 법률상으로 공유를 하고 있는 거야.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뭐가 있다는 이야기야? 지분이 있다는 이야기야. 그 상속과 관련해서 이제 지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상속인이 공동 상속인이 있을 때는 이때는 상속을 원인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상속인 전원 명의로 해서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법에서 이제 허용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상속인 중에서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상속 등기를 신청하는 게 가능하냐 이건데, 전원 명의로 등기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상속인 지분만 해서는 등기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건 아까 보존 등기하고 좀 성격이 비슷해요. 아까 보존 등기도 공유 대상이 미등기 부동산 보존 등기 신청할 때도 공유자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는 보존 등기 신청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도 이제 법률상으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 상속 재산과 관련해서는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는 상속 등기가 뭐예요? 허용이 안 된다. 그 이야기.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만 한 게 아니고 전원 명의로 전원 상속 등기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전원 명의로 해서 등기를 신청할 때 그때만 허용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일단 법에서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제가 안 된다고 한 게 아니고 29조 제2호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안 된다고 한 게 아니고 등기법 29조 2호에서 안 된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으면 뭐 물어봤겠습니까? 법에서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공동 상속인과 관련해서는 일단 상속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 자, 지분과 관련해서 상속 재산 협의에 의해 가지고 상속 재산 분할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협의회에서 이제 분할을 해 가지고 상속을 원인으로 해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상속인이 3명이 있다. 갑, 을, 병. 자, 그러면 3명이서 공평하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자, 이렇게 분할해서 가지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분을 이렇게 정했어요. 이걸 원인으로 해가지고 갑하고 을하고 병이 각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상속과 관련해서 이전 등기된 후 다시 여기 협의했던 분할을 다시 또 협의해서 또 분할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다시 협의에 의해서 또 분할을 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때 분할할 때는 갑이 4분의 1을 가지고 을이 4분의 1, 병이 4분의 1.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협의했어요. 그러면 종전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었죠. 근데 사람이 바뀐 게 아니고 지분만 바뀐 거죠. 그래서 이때도 협의 분할에 따라 가지고 지분 이전을 해야 되는 거야. 갑이 종전에 3분의 1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을하고 병으로부터 가져와 가지고 얼마를 맞춰야 돼요? 4분의 2. 그리고 을하고 병은 3분의 2, 3분의 1인데 띄워줘야 되죠. 띄워줘 가지고 얼마나 된 거예요?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협의 분할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지분 이전 등기를 하는데 이때는 이전 등기라고 표현 안 하고 경정 등기다 이렇게. 처음에 3분의 1, 3분의 1 했던 걸 고쳐가지고 한다네. 고쳐가지고 지분만 얼마나 하냐? 4분의 2,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 소유권 경정 등기. 그래서 이거 표현만 좀 잘 좀 해주시고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이거는 효력 발생 시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기준해 가지고 이전 등기가 된 걸로 봐요. 근데 어차피 이전은 사망일 기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표현하냐? 소유권 경정 등기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표현이 왜 경정하냐면 여기에다가 부기 등기로 해서 지분을 고쳐줘야 이전 등기 효력이 사망일로 발생한 걸로 효력이 의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전 등기라고 표현 안 하고 뭐라고 표현하냐? 경정 등기 이렇게 표현한다. 자, 그래서 그거 표현만 좀 유념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제 322페이지 가시면 그 내용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큰 특성은 이제 그게 320페이지 제일 위에 2번 상속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 신청이다. 피상속인이 없으니까 단독 신청하는 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가로 2번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이때 상속인 전원이 동시에 신청하고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 지분만에 관해서 상속 등기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가로 4번은 이제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예요. 그래서 가로 1번 상속 등기 이전 협의 분할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전 등기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가로 2번 상속 등기 후에 협의 분할이에요. 걔가 이거예요. 일단 이전 등기하고 그 이후에 다시 또 뭐예요? 협의해서 분할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이전 등기라고 표현 안 하고 경정 등기. 이걸 바꾼다는 이야기 이거. 자, 그래서 일단 상속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그거 잘 유념해 두시고 그리고 뭐 앞에 이제 하는데 여기 협의 분할은 일단 전원이 이제 협의가 돼야 되고
그리고 전원이 협의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서가 여기 협의분할서에 날인하고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도 뭐가 돼야 되냐? 첨부가 돼야 돼요. 첨부가. 그래서 상속인 전원이 다 인감도장 들고 와서 협의서에 찍고 여기 지분에 대해서 찍고 그 다음 또 뭐도 첨부해야 되냐? 인감증명서도 첨부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22페이지 이제 또 특이한 것 5번 유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자, 유정은 이제 유언으로 정의를 하는 행위인데, 자, 이거는 이제 계약이 아니고 자,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입니다. 그래서 청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재산을 받을 수정자가 있는데 유정은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인데 청여자의 일방적 의사 표시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수정자의 승낙이 필요 없는 거야.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수정자가 몰라요. 자기가 청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유정과 관련해서 가장 큰 특성이 이건 계약이 아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그래서 수정자의 승낙 여부에 관계없이 청여자의 단독행위 의사표시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단지 권리 변동과 관련해서 효력 발생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언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냐면 사망했을 때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제 청여와 관련해서 의사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권리 변동 효력 발생하기 위해서는 청여자가 뭐 했을 때냐? 사망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성이 이거예요. 수정자의 승낙 없이 효력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수정자가 먼저 죽었다. 청여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수정자가 먼저 죽었다. 그럼 얘가 나중에 청여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얘가 먼저 죽었어요. 청여자 아직까지 살아있고 얘가 먼저 죽었어요. 그럼 얘가 나중에 청여자 죽었으면 취득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얘 승낙 안 했다 그랬죠. 승낙 필요 없다 그랬죠. 얘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만약에 수정자가 먼저 죽었으면 아예 효력 발생 안 하는 거예요. 계약하고 틀린 거야. 계약이면 사망했다 하더라도 지위가 상속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뭘 안 했냐? 승낙이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수정자가 중간에 정여자보다 먼저 죽으면 정여 효력 자체가 효력이 발생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유정이 이게 이제 특이한 거고 얘하고 비슷한데 사인 정여라는 게 있어요. 얘는 정여 계약이에요. 정여 계약인데 이게 정여자가 사망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계약이기 때문에 이때는 정여자의 청약하고 수정자의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정여 같은 경우에는 수정자가 먼저 죽었다 하더라도 계약 체결에 따른 지위가 이게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먼저 죽으면 꽝이에요. 받은지도 모르지만 먼저 죽었다 그러면 효력 자체가 발생하네. 근데 사인정여는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이 일단 체결되면 그에 따른 효력은 발생하잖아요. 그럼 이때는 수정자가 중간에 먼저 죽었다 하더라도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인이 그와 관련해서 나중에 주장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뭐냐면 가등기를 할 수 있느냐 없냐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얘는 모르죠. 모르니까 얘가 죽기 전에는 모르기 때문에 가등기를 못해요. 근데 얘는 이미 계약은 체결했죠.
계약 체결에 따라 효력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살아있는 동안이라 하더라도 청구권 보존하기 위해서 뭐 할 수 있냐? 가등기 가능해. 작년에 이게 출제가 됐어요. 가등기 할 수 있는 점. 그래서 얘는 원래는 죽기 전에는 안 돼요. 근데 얘는 살아있을 때도 뭐 할 수 있냐?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성이 이제 그거고, 일단 유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기대인데, 자, 유정은 일단 유정해주는 범위가 포괄적 유정하고 특정적 유정 두 가지로 이제 나눕니다. 그래서 포괄적 유정은 정여자의 지위 자체가 포괄적으로 이제 이전되는 그 같은 이제 유정이 포괄적 유정이고, 특정적 유정은 그냥 특정 재산에 대해서만 정렬을 해주는 게 이게 특정적 유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격이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제 323페이지 제일 위에 포괄적 유정은 상속하고 같은 걸로 봐요. 상속하고 같은 걸 보기 때문에 이때는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으로 봐요. 그래서 정여자가 사망했을 때 정여자의 지위를 수정자가 뭐하냐? 승계한 걸로 봐요. 그래서 이건 등기 없이 취득하는 거고, 그 다음에 특정적 유정은 특정 재산에 의해서 승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 아니고 여기 정여행위에 법률 행위에 의해서 취득으로 봐요. 법률 규정이 아니고 법률 행위로 취득하는 걸 봐요. 그러니까 얘는 실질적으로 뭘 해야 되냐? 등기를 했을 때 취득하는 걸 봐요. 그래서 법적 성격이 이제 그게 좀 틀립니다. 그리고 이제 등기 신청인이 나이인데 소유권 보존 등기에 신청할 수 있냐 그 내용인데, 만약 이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포괄적 유정이나 특정적 유정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포괄적 유정이 있을 때는 수정자가 자기 명의로 뭐 할 수 있냐?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특정적 유정은 자 이건 법률 규정이 아니고 법률 행위에서 취득한 걸로 봐요. 그래서 얘는 자기 명의로는 보존 등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상속인 명의를 일단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 형식으로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1번하고 2번이 그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포괄 유정이나 특정 유정이나 두 가지다. 자, 이거는 공동 신청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정여자의 상속인 하고 수정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소유권 이전 등기는 포괄 유정이나 특정 유정 관계없이 이때는 상속인하고 수정자가 어떻게 하도록 되냐? 공동 신청하도록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 절차가 그게 특이하니까 그거 봐두시고, 그래서 가로 2번이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해서 다인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 포괄 유정이든 특정 유정이든 일단 상속인하고 수정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할 건, 지금 상속인하고 수정자가 이제 공동으로 신청하는데, 상속인 명의로 상속 등기, 즉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다시 수정자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동 신청인데 상속인 명의로 일단 상속을 원인한 이전 등기하고 그 다음 수정자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절차 없이 정여자 명의에서 수정자 명의로 바로 뭐가 되냐? 이전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거치느냐 안 거치느냐 이거 물어봐요. 이거 거치지 않고 정여자 명의에서 바로 누구 명의로? 수정자 명의로 이전 등기가 돼요. 이전 등기가 되는데 신청은 누구하고 누가 같이 해야 되냐? 상속인하고 수정자가 공동으로 하던 게. 자, 그래서 그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 공동 신청하냐면 이거 아까 계약 아니라 그랬죠.
계약이 아니니까 원인 정서 가지고는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도되냐? 상속인하고 공동. 만약 계약이면 도장 찍고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으니까 확인이 되는데 지금 아까 그냥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증여받았다는 하나 가지고는 이게 입증이 안 돼요. 그래서 상속인하고 반드시 뭐 하도록 되냐? 공동 신청하도록 돼요. 그래서 가로 3번, 가로 2번 컨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전 등기 신청 방법입니다. 그래서 누구 명의에서 누구 명의로 바로 이전 등기가 되냐? 정여자 명의에서 수정자 명의로 바로 이전 등기가 되는 거고 별도의 상속인 명의로 이전 등기 거치고 하는 것은 하단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로 2번 유증의 가등기 나와 있습니다. 이거 아까 저기 수정자 모른다 그랬죠. 그러니까 정여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뭐예요? 가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여자가 사망하게 되면 일단 청구권이 발생한 거야. 그러니까 사망 이후에는 가등기하는 게 가능한 거고. 그래서 그 점이 이제 차이예요. 그리고 아까 사인정리는 그냥 뭐라고 사인정리 때는 뭐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도 가등기 할 수가 있고 사인정리 아까 계약이라고 했죠. 계약이니까 계약 성립하게 되면 청구권 발생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잘 봐두시고 이게 중개사 시험에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는데 이거 중개업자가 뭐 정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뭐 알아서 뭐 할 거예요. 부동산 중개하는데 그냥 소유권 이전 등기나 물어보면 되지 이걸. 자, 그 다음 324페이지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자, 얘는 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출제되는 거 이거. 자, 수용을 원해서 치닫한 건 원래 원시취득입니다. 원시취득이면 보존 등기 해야 되는데 기존에 등기가 돼 있는 부동산일 때는 만약에 원시취득에 따라 보존 등기 해야 된다면 기존의 등기부 반대진 거 다 뭐 해야 되냐? 말소하고 폐소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보존 등기를 하지 않고 형식은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으로 해서 하도록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단 소유권 이전 등기면 그러면 공동 신청이냐 이건데 성격은 또 원시취득이니까 공동 신청하는 게 아니고 사업시행자 단독 신청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도록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성상 형식은 소유권 이전 등기지만 이전 등기와 관련해서 신청은 공동 신청이 아니고 사업 시행자의 뭐에서 이루어지냐? 단독 신청에서 이루어진다. 그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번 신청이 나있는데 단독 신청한다. 그거 이제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가로 3번 사업 시행자가 이제 대위 신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것도 그냥 보존 등기면 안 해도 돼요. 보존 등기면 안 해도 되는데 등기 형식이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소유권 형식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죠. 그럼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등기부상에 지금 등기가 되어 있는 기록 내용하고 지금 이전 등기할 당시 현황하고 이게 일치를 해야 이전 등기가 돼요. 그러면 뭐하고 어떤 게 주로 대상이냐면 부동산 표시하고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등기명인의 표시 이거하고 실제 현황이 일치가 돼야 이전 등기가 돼요. 만약에 불일치하게 되면 변경 등기를 해가지고 일치를 시켜줘야 돼요. 근데 지금 신청은 단독 신청한다 그랬죠. 그 상대방하고 같이 신청 안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불일치 사항이 있으면 사업 시행자가 등기부상 등기명인을 대신해서 변경 등기를 먼저 하고 이전 등기합니다. 보존 등기하면 별 문제 없어요. 근데 뭐냐면 형식이 이전 등기를 하게 돼. 그래서 이전 등기가 이전되기 위해서는 등기부상 기록되어 있는 이런 내용이 실제 현황하고 뭐 해야 되냐? 일치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상속 등기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속 등기가 안 돼 있는 건 이게 일치 안 한다는 얘기예요.
사망한 사람 이름은 등기돼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해야 돼요? 일치시켜주기 위해서 상속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 가지는 사업 시행자가 등기 명의인을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거 한번 놓고 나중에 뭐 강공서 등기 촉탁 놓으면 강공서 촉탁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게 똑같이 나요. 뭐 세무서에서 압류 등기를 하고자 한다. 뭐 이렇게 놓으면 그러면 압류 등기할 때도 이거는 받쳐줘야 돼. 그래서 이거는 등기 형식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전 등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 등기가 되려면 등기 기록하고 실제 현황을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는 사업 시행자가 뭐 할 수 있냐?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대외할 수 있는 거 세 가지 이제 등기 사항. 자, 그다음에 이제 신청 정보하고 뭐 청구 정보 나인데 일단 뭐 원시 취득하는 시기는 수용 시기. 수용 시기가 이제 취득 시기예요. 그리고 이제 수용과 관련해서는 일단 뭐 보상 수용했다는 이제 보상했다는 것 또는 뭐 재결에 대해서 뭐 이의가 있으면 공탁 그런 거 이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다음 325페이지 가시면 4번 등기 실행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등기관이 직권에서 말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성격이 원시 취득이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냐? 깨끗하게 해줘야 돼요. 깨끗하게 해줘야 되니까 관련 없는 등기 사항은 등기관이 뭐 하도록 돼 있냐? 직권 말소하도록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토지 수용인에서 재개 끝나고 수용 개시를 딱 정해요. 4월 1일자로 해서 딱 정했어요.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지금 수용한 사람이 소유권 원시 취득한 날짜가 며칠 날이에요? 4월 1일이죠. 근데 얘가 성격이 원시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이니까 처음 취득한 거죠. 그 4월 1일자 균해서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뭐 저당권이나 가압류나 이런 게 등기가 돼 있다. 자 그러면 성격이 원시 취득이니까 종전에 원시 취득이니까 종전에 등기부에 있던 저당권 가압류 이거는 성격상 허용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원시 취득한 이후 저당권의 가압류 이거는 발생될 리가 없는 거야. 왜 그러냐면 4월 1일자로 해서 뭐가 된 거야? 원시 취득한 거죠. 그리고 소유권과 관련해서 등기가 수용 개시일 이전에 소유권 등기가 있는 거하고 수용 개시일 이후에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이건 성격이 틀려요. 얘는 지금 4월 1일자 얘가 원시 취득했죠. 그 이후에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수용된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 그 소유권 두 개 충돌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두 개 충돌하면 어느 게 우선하겠어요? 날짜잖아요. 날짜. 그래서 수용 개시 이후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는 순위상으로 밀린 거야. 그러니까 등기관이 딱 보고 얘는 다 직권 말소하는 거예요. 하나의 부동산에 두 개 소유권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이후에 등기가 된 거잖아요. 형식상. 그러니까 등기부상으로는 이게 허용이 안 되니까 이건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해요. 자 그러면 수용 개시 이전에 소유권 등기되어 있는 거야. 이건 직권 말소를 하냐? 직권 말소하는 게 아니고 이거죠. 이전 등기한다. 근데 이때는 등기관이 직권 말소하는 게 아니고 종전 소유자 소유권을 이 날짜로 해서 뭐하냐? 사업 시행자한테 이전 등기를 해준 거야. 그래서 이때는 직권 말소하는 게 아니야. 형식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야. 그래서 종전 소유자 명의에서 사업 시행자 명의로 뭐냐? 이전 등기를 하는 거고 얘 원시 취득 이후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건 소유권 두 개가 성립 안 되죠. 날짜상으로 뭐가 빠르니? 얘가 빠르니까 이거는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말소를 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예외가 있습니다. 수용 개시일 이전에 사망해 가지고 상속이 이루어졌어요. 상속이 이루어졌는데 등기는 이 이후에 상속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등기와 관련해서 시점은 수용 개시 이후인데 원인은 언제 발생한 거예요? 개시 이전에 발생했죠. 이때는 직권 말소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쪽으로 뭐 해야 되냐? 이전 등기를 해야 돼요. 그 차이예요. 알겠습니까? 모르면 다음에 또 하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박스에 보면 1번 수용 개시일 이후에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그래서 4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야. 얘는 소유권 두 개 충돌하잖아요. 그러니까 등기관이 딱 봐도 얘가 날짜가 밀리니까 얘는 등기할 사항이 아니니까 직권 말소니까 직권 말소. 그리고 그게 보면 단서, 다만 이렇게 돼 있어요. 다만 수용 개시일 이전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고려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얘는 이때 이미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뭘 해야 되냐? 이전 등기 해주는 거예요. 이전 등기. 말소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전 등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소유권 이외의 권리예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거는 이제 원시 취득 성격상 다 관계 없으니까 직권에서 뭐 하냐? 말소를 하는 거예요. 말소를. 자 그래서 뭐 2번하고 이제 3번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뭐 압류, 이거 뭐 사업 시행자 대상으로 하지 않은 각종 그런 등기는 다 어떻게 하냐? 말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역권 관련해서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뭐 부동산을 위해서 이제 지역권 등기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는 말소하지 않는다. 그 얘기. 자, 그다음 이제 특이한 게 5번 뭐 재결 실효에 따른 말소 등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이제 토지수용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다시 행정소송 제기하는 게 가능하고, 행정소송에서 만약에 재결이 효력 없다 이렇게 결정됐다는 이야기야. 그럼 지금 사업시행자 소유권 이전이 돼 있죠.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그 회복과 관련해서 이제 등기를 할 때는 일단 사업시행자로 등기가 되는 거 말소와 관련해서 신청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단독으로 말소 신청하는 게 아니고 이때는 공동 신청이에요. 사업시행자하고 회복할 사람이 공동으로 이제 말소를 하고, 즉 사업시행자 등기되어 있던 거 말소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소유권 회복해야 되죠. 이거 아까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말소했다 그랬죠. 직권에 의해서 말소했으니까 이때 회복도 어떻게 해야 되냐?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 얘기. 자, 그래서 수용은 일단 잘 봐두시는데, 자 이게 3년 전에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직권 말소인지 아닌지, 직권 말소 대상인지 아닌지 그 이제 물어보는 게 그게 한 3년 전에 한번 출제됐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것도 형식은 이전 등기. 자, 지금 이제 등기부상 소유자 이제 갑인데 어리반에 이제 서류 위조해 가지고 얼명을 이제 이전 등기하고 어리 다시 이걸 병한테 이전 등기가 됐어요. 그럼 지금 현재 등기 명의는 자 소유자 병으로 해서 등기가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소유자 병은 얼 등기 자체가 위조해 가지고 했으면 이게 등기 자체가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효인 권리자로부터 이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등기부 사항을 보면 얘도 원래는 무권리자예요. 갑의 입장에 맞대요. 이때 원래 하려고 그러면 얘 말소하고 얘 말소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병이 지금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해놓고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아가지고 저당권 설정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은행은 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이거 말소하는 것과 관련해서 은행은 이해관계인에 해당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병 명의로 지금 이제 소유권 이거 뭐 원인 없다 해서 지금 말소하려고 해요. 그런데 은행이 여기 지금 병을 대상해서 저당권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럼 이거 병 소유권 명의 말소하는 거 은행 입장에서는
은행 자체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소에 대해서. 말소에 대해서 이해관계에 해당되죠. 얘 소유권 없어지면 저당권 뜨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민법에서 이야기하는 만약에 은행이 선의의 제3자다. 선의의 제3자다. 그러면 말소가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성납을 해줘야 되는데 얘가 성납을 해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말소 등기에서는 안 되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는 형식으로 해서 등기부상 권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뭐가 전제냐면 병이 이미 여기 채무 부담했죠. 저당권을 이걸 인수하는 걸로 해서 일단 등기부상 권리는 자기 명의로 회복을 해요. 회복하는데 일단 병이 부담하는 저당권과 관련된 채무 이거는 인수하는 조건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일단 자기 명의로 회복은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말소 등기를 할 수 없는 이런 경우의 방법이에요. 이때는 일단 이해관계인 은행이 성납해 줘야 되는데 성납 안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 얘가 또 소송 제기하면 얘가 선의의 제3자다 이렇게 우기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말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소가 안 되니까 등기부상 자기 권리를 회복하려면 방식을 뭘로 한 거냐? 이전 등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병에서 갑 명의로 직접 소유권 이전 받는 방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얘가 종전에 부담하던 각종 부담을 어떻게 하냐? 인수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하는 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한 소유권 이전 등기. 자, 그래서 그걸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다른 건 별거 없고 326페이지 가시면 그 2번 그러면 여기 이제 진정명의 회복과 관련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갑은 어느 경우만 이제 대상 이야기인데 두 가지.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가 됐던 적이 있는 사람. 얘는 지금 소유자로 등기가 돼 있었던 적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구나. 아니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제 자격이 있는 사람. 이와 같은 경우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 자격 중에서 아까 제일 첫 번째 그거였죠. 각종 대장상 최초 소유자로 등록돼 있던 사람. 이 사람들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자격을 갖췄을 때만 진정명의 회복을 원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게 2번 그게 등기 신청이 나인데 가로 1번이 그거예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시하는 등기가 되어 있던 자. 종전에 이제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던 사람 아니면 지적공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던 사람. 뭐 이런 경우가 이제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걸 일단 뭐 그렇게 많은 경우는 아니고 말소 등기를 통해서 회복을 못할 때 이럴 때는 이제 방법상 뭐에 의해서 할 수 있냐?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에서 할 수 있다 그 이야기. 자, 그래서 일단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 그 이제 봐주시고 그 다음에 3번 진정명의 회복과 관련해서는 등기 원인일자 연월일 그거는 등기부상 기록을 안 해요. 등기부상 등기를 하지 않는다. 그것만 좀 유념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가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해서 뭐 단독 신청에서 이제 주로 이루어지는 그 경우에. 그래서 그까지 보시고 잠시 쉬고 한 매 특약 보겠습니다.